안녕하세요. 눈이 부시게 왔어요. 눈이 부시게 왔어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원래 잘 그리는 강아지 옷 만드는 길 원형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요. 패턴 그리는 거요. 강아지 옷은 사람 옷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어차피 강아지 옷이라는 게 사람 옷을 만들고 만지시던 분들이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그리는 선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음, 우리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전에 만약 네 발로 우리도 걸어 다녔던 시절이 만약 있었다면 어, 우리가 지금은 직립보행에서 인 상태에서 팔 두 개를 내려서 땅을 짚고 다닌 스타일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에서. 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강아지가 사람 옷도 그 뭐 치수 재는 거에 있어서 패턴 그리기 위해 치수를 재는 데 있어서 장촌식 방식이 있고 단촌식 방식이 있고 시춘이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촌식 같은 경우는 채촌하는 거가 한두 가지 정도, 가슴둘레 뭐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공식에 대입해서 평면 플랫 패턴이 나오게 되는 방식이고, 단촌식 같은 경우는 조금 숙련 되신 분들이 채촌을 좀 세밀히 하셔서 아무래도 그 장촌식보다는 좀 나중에 가봉 볼 일도 조금 줄어들게 수정 봐야 될 일이 좀 줄어드는 방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밀한 치수를 다 거의 재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보다는 숙련자분이 재셔야 되는 방식이고, 시춘이는 적당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좀 서로 보완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라서 초보자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듯, 그 강아지 옷도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세밀하게 재자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죠? 그래서 장충식 방식을 주로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역시 거의 그렇게 재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사람에 있어서 가슴둘레 알아야 되듯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강아지 옷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를 측정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치수를. 강아지를 제가 머리 이런 데를 잘 못 그려서요. 그냥 대충 흉내만 내겠습니다. 얘는 민머리인가? 자, 이렇게 등이 쭉 있을 거고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항문 부위가 좀 돌출된 부분이 있고 뒷다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 부분이 있고, 근데 다리가 이렇게 형성되겠고, 얘는 기린인가? 자, 그리고 앞에 다리가 이렇게 아마 있겠죠? 앞에 다리 있고, 가슴 부분 이렇게 있고, 가슴 뒷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그 앞다리 뒷부분쯤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이 보이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건데, 일단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앞에 다리 있죠. 앞다리 있는 부분. 앞다리 있는 부분 그 뒤쯤에서 강아지의 가장 바스트가 있어요. 가장 두꺼운 부분. 각 부위로 섹션을 한다면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쯤 있을 거예요. 앞다리 근처에. 그래서 먼저 재셔야 되는 게 바스트. 강아지는 바스트라고 하기가 뭐해서 체스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두꺼운 부분 측정해 주셔야 돼요. 둘레를 이렇게 가장 두꺼운 두터운 부분을 바스트 또는 체스트 둘레를 측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게 목둘레, 넥둘레. 넥둘레 같은 경우는 전에 같았으면 우리 강아지 목줄 하는 그 부분 둘레예요 라는 설명도 드렸었는데, 요즘은 이런 목줄 안 하잖아요. 무슨 노예도 아니고 난 여기에 목줄 하면 되게 왠지 슬프더라.
네, 요즘은 가슴줄을 많이 하시지 여기 목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그 견주분이 보시기에 견주가 보기에 내 강아지의 목 넥라인이 이쯤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디자인적 눈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강아지 견종에 따라서 목이 긴 아이도 있고 짧은 아이도 있고 뭐 그럴 건데, 그래도 어쨌든 옷을 입혀놨을 때, 이 정도의 넥라인이 왔으면 좋겠, 넥의 끝이, 일반적인 라운드 넥 있죠. 폴라티 말고요. 폴라티 또 저 위에다 젤라. 그 말고, 일반적인 티, 라운드 티를 입었을 때 한 요 정도에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넥 둘레를 재주세요. 넥둘레요. 넥둘레를 그렇게 한번 꼭 재주시고요. 그 다음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게 설정이 됐으면 그게 결정이 됐으면 내가 측정한 넥둘레 점으로부터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뒷목점 있죠. 뒷목점. 그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여기가 등인 셈이니까 등 라인이 되는 셈이니까 이 뒷목점에서 쭉 내려와서 꼬리가 시작되는 꼬리 들어가기 바로 직전 거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측정해 주시고 얘를 등 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등 길이.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가지고 대부분 저는 패턴을 지금은 그리고 있어요. 물론 더 변할 수도 있겠죠. 저도 패턴을 이래저래 건드려 보는 사람이라 지금은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그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견종이 다 맞아지라는 법은 없어요. 한 방에. 저도 갑순이 맞추는데 몇 번씩 가봉을 보니까요. 여러분도 한 방에 맞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일단 이렇게 해서 단순한 러닝 셔츠를 한번 입혀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아지는 워낙에 움직임이 좋은 아이들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뭐 이렇게 털빨도 있고 막 털이 많은 견종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측정하기가 수월치 않을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직접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체촌을 하실 거면 반드시 이렇게 딱 정자세에 두고 체촌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정자세로 만드는 비법은 아닌데 제가 갑순이 잴 때 어떻게 했냐면 갑순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눈앞에 딱 눈앞에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앞에 이렇게 뚝 두고 눈이 왜 이러니 눈앞에 그러니까 약간 45도 각도 위에 그 장난감 하나를 그 딱 두고 삑삑이 하나를 딱 두고 만드기를 두고 서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 세 군데를 측정을 해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얘가 간식일 수도 있고요. 장난감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집중 한 군데 딱 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재는 거죠.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강아지 옷을 입혀보셨던 분이면 집에 분명히 런닝이라도 하나 있을 거예요. 단순한 스타일이라도. 그쵸? 단순한 스타일의 런닝 셔츠라도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 네. 분명 있을 테니 그걸 가지고 가슴 둘레나 이런 데를 측정해 보세요. 등 길이 이렇게. 목 둘레 이렇게. 그 옷을 측정하셔도 돼요. 이 옷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강아지한테 가장 적합하게 맞다 싶은 걸 가지고 적합하게 맞다 싶은 걸로 그 옷을 가지고 체촌을 하셔도 돼요. 아마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체촌이 직접 하기가 힘들면 이런 상황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숫자를 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뭐 웨이스트가 좀 많이 가는 견종 있죠. 얘네들에 비해서 가슴둘레에 비해서 웨이스트가 많이 가늘다면 그 부분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잘록한 부분 둘레 웨이스트도 재주시면 좋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별로 크게 재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거 굳이 안 재도,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시보리를 단다던가 뭐 단추나 이런 걸로 한 번은 잡아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필요한 경우 한번 재 보시고요. 웨이스트도 어쨌든 기본 필요한 건 등 길이, 마스트, 넥 라인의 둘레, 이 세 가지를 직접 채촌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정자세에서 채촌을 한번 해보시던지,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가장 잘 맞는 옷을 가지고 재시던지 하시면 돼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가슴둘레 옷을 가지고 채촌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여기 보면 갑순이의 그것이죠. 길원형이에요. 얘네들도 길원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상의 원형, 길원형. 얘네들은 참 상하의를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하의를 따로 입히는 건 잘 아니니까. 그쵸? 자, 체스트. 갑순이는 44예요. 가슴둘레가. 이 재실 때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털이 많이 있고 이러면 재실 때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졸자 같은 걸로, 아니면 끈으로 먼저 잰 다음에 자로 재셔도 되고요. 하실 때 털이 그냥 살짝 눌린다는 기분, 털이 살짝 눌린다는 기분으로 재주세요. 그 살을 파고들게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털빨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신 못하거든요. 털이 너무, 옷을 입었는데 털이 너무 눌려도 웃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털이 살짝, 그 살짝은 뭐하라 얘기 드리기가 뭐한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털이 살짝 눌린다, 살짝 눌린다는 기분으로 재촌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갑순이 같은 경우는 털빨까지 포함해서 한 44 정도 나오고요. 웨이스트는 시추 종류라 거의 가장 가는 웨이스트하고 체스트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44 그대로 쓸 거고, 굳이 꼭 필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체형이 그냥 별로 크게 차이 안 나는 경우, 차이가 많이 나면 따로 재시, 옆에서 봐도 훅 들어갔어 우리 애 있는 허리가, 그럴 경우에는 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넥라인 27, 이 끝에쯤이 넥이었으면 좋겠어. 그 비율, 내가 좋아하는 그 안정적인 목 넥라인, 거기 둘레가 27이고요. 갑순이 같은 경우는 등 길이 33이고요. 등 길이 넥 포인트에서 뒷목점에서 비넥에서 꼬리 직전까지, 비넥에서 꼬리 직전, 꼬리 올라오기 직전까지가 한 3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수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5.5kg. 여자 시추치고는 뭐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막 평소에 많이 먹이지도 않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이래요. 갑순이는 하루에 한 끼인데 그것도 많이도 안 줘. 누가 보면 내가 하루에 한 끼를 이만큼씩 주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 분유통 아시죠? 분유통에 들어있는 그 스푼 아세요? 사람 애기들 먹이는 분유 있잖아요. 그 스푼으로 5스푼 줘요. 그 분유통에 있는 스푼 있죠? 분유통에 이렇게 있는 스푼, 크지도 않은 거, 그걸로 요렇게 정도 쌓아서, 저희 우리 갑순이는 나우 먹거든요. 나우 사료를 먹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네, 5스푼. 하루에 여기 딱 5스푼 먹고, 가수분의 간식? 낀 거 스틱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1개 내지는 반 개. 그게 다예요, 먹는 게. 뭐, 사람 주는 거 안 주죠, 당연히. 저도 강아지 키운 지가 17년, 8년, 18년, 19년 돼가니까, 네. 제가 시추만 3마리째 지금 반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런 기본 요소를 가지고, 채촌한 상황을 가지고, 또는 옷을 가지고 채촌한 상황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요한 도구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레이딩자
그레이딩자 필요합니다. 그레이딩자 필요하고요. 그레이딩 자라고 하는 걸 팔아요. 이렇게 막 훅훅 휘는 애가 있어요. 훅훅 휘는 애가. 제가 지금 찍는 영상은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옷이라는 걸 강아지 옷이 됐던 뭐가 됐던 아예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 특히 강아지 옷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들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그레이딩자, 요런 그레이딩 자라는 걸 팝니다. 모든 종이처럼 이렇게 0.5cm마다 정사각형으로 쫙 이렇게 줄이가 있는 얘를 판매해요. 요즘은 알파나 삼화문구 이런 데에서도 있어요. 굳이 그거 파는 원단 파는 가게까지 안 찾아 들어가도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S모드자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S모드자. S모드자 역시 팝니다. 자 있는데 옆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마 사마문고에서 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모드자랑 그레이딩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는 아마 핸드폰에 있으시니까 그래도 하나 있으시면 좋은데 자, 그리고 이 얘네들을 이렇게 패턴이라는 걸 5번을 그린 다음에 패턴이라는 용어보다 5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5번에 보면 이렇게 곡선들이 있어요. 이런 곡선들을 제어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자나 또는 이런 막 휘는 자, 너무 유연하게 이렇게 휘는 자, 플렉스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스펠링 보이시죠? 플렉스자 이것도 사마문구나 아니면 뭐 그런 문구점에서 주워 왔습니다. 제가 훔쳐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예. 물론 이걸로 재도 돼요. 그레이딩자도 워낙에 이렇게 휘기 때문에 이걸로 재는데 이렇게 심하게 곡선이 지는 부분은 이거 이렇게 막 굽히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렉스자 많이 사용해요. 곡선 길이 잴 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플렉스자는 이걸로 재면 되니까요. 아니면 어차피 채촌하실 때 줄자로 하셨을 거기 때문에 줄자 있어도 줄자로 재셔도 되고요. 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실은 있으시죠? 실로 잰 다음에 그걸 다시 자에 재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기본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패턴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패턴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채촌이 힘드시면 이렇게 난닝구 같은 옷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난닝구? 난닝구. 방향을 돌릴까? 다 보이시나요? 한 방에? 네, 이렇게 난닝구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직접 재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우리 갑순이 한 3년 입힌 건데 지금은 또 털이 너무 북실해져 가지고 이렇게 반을 잘 접으세요. 반을 정확히 잘 접으시고 이런 식으로 반을 접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접으셔서 종이도 흰색인데 옷도 흰색이야. 보이시죠? 그래도 보시고 이제 등기 이제 만약에 이 옷이 나의 그 강아지한테 잘 맞아. 그러면 그 옷을 이렇게 놓으시고 등 길이 이렇게 재시고 등 길이 앞목 여기 뒷목점 끝에서 꼬리 직전까지 길이 재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때 이거는 목둘레도 맞고 다 맞는데 길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추가해서 재시면 되겠죠. 그거야. 그죠? 추가해서 재시거나 아니면 등 길이가 너무 길어 그러면 줄여서 재시거나 그렇게 재시면 되겠죠. 어쨌든 요 라인의 길이를 반듯하게 놓고 직선 길이를 재신다는 거. 그 다음에 목 길이도 마찬가지죠. 목 길이도 목 길이라기보단 둘레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죠? 목 둘레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깨 라인이
있었던 자리죠. 지금 박음질 흔적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이 목둘레가 우리 강아지한테는 잘 맞았어. 그러면 이렇게 곡선 따라서 한번 측정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측정.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만약 재시게 되는 거니까 목둘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갑순이 거는 여기가 28이 됐겠네요. 지금 14거든요. 14니까 아마 입었던 옷이라 또 늘어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목둘레는 아마 28이었을 거예요. 얘가 14인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슴둘레, 제일 두꺼운 가슴둘레는 여기 암홀, 진동둘레를 암홀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 암홀 바로 밑에 선 어디쯤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앞다리 뒤쯤, 앞에 다리 뒤에 쯤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재주세요. 이렇게 지금 19.5 정도 나오네요. 제가 이거 만들었을 때 갑순이가 좀 날씬했나 봐요. 날씬까지는 아니구나. 그리고 약간 쫄티처럼 여유분 없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가슴둘레의 전체가 아니라 반만 잰 거잖아요. 그죠? 2분의 가슴둘레일 거예요. 그래서 2분의 가슴둘레가 요 수치가 된다라는 거. 실제 가슴둘레는 이거의 2배겠죠. 그죠? 반만 쟀으니까 내가 반만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허리 둘레를 따로 재셔도 되는데 굳이 네 필요하면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 한번 재 보시고요. 그냥 노멀한 경우는 안 재셔도 돼요. 또 털이 많거나 이럴 경우는 굳이 따로 재시진 않아도 되는데 그거는 요령껏 하시는 걸로. 그래서 꼭 필요한 숫자, 등 길이 반드시 필요하고, 목둘레 반드시 필요하고, 가슴둘레 반드시 필요한데 옷을 가지고 체초운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재어 놓으시고 이제 패턴을 그려볼 건데 어제 제가 1차 찍었는데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고 해가지고 어제 찍던 거 가지고 찍을게요. 네, 보시면 일단 알아두셔야 하는 숫자 3가지, 가슴둘레, 등 길이, 넥둘레.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슴둘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4면 그거의 반인 22를 일단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등 길이 같은 경우는 뭐 반하고 할 필요 없이 33이면 33인 거 인지해 놓으시고, 그 다음 넥둘레가 27이면 27의 반인 13.5를 하나 계산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뭔가 이거 가지고 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반, 가슴둘레도 반이 되는 숫자를 기억해 놓으시고, 목둘레도 반이 되는 숫자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보면 목둘레 같은 경우 반만 있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반은 어차피 얘랑 뭐해? 똑같겠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목둘레도 반만 필요한 거고요. 가슴둘레도 마찬가지. 가슴둘레, 허리둘레 마찬가지. 가슴둘레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 둘레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계속. 네. 네. 그래서 여기 가슴둘레도 반만 필요하고 반을 가지고 요리조리 움직일 거고, 목둘레도 반을 가지고 원래 목둘레의 반을 가지고 요래조래 움직일 거예요. 등 길이는 반이 필요 없죠. 다 필요하지. 등 길이 반하면 큰일 나는데. 그쵸? 등 길이는 길이 개념은 온전히 다 필요한 거고, 둘레의 개념은 반만 있어도 되는 거고, 그 반을 가지고 이제 펼쳐놓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패턴 제가 패턴을 어떻게 그리고 쓰고 있는지, 일단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다 놓고 하는 게 이해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을 너무 제가 작게 그리고 있나요? 허벅다리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는 거 아시죠? 강아지들. 그리고 이제 앞다리 이렇게, 앞다리가 있고요. 목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요 앞에 다리 근처에 이렇게 가장 돌출된 가슴 부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요쯤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목, 넥 라인,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저 위에다 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당한 라운디티를 입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목둘레, 나머지 반쪽은 저쪽에 있겠죠? 저 반대쪽에, 그죠? 자, 목둘레. 여기가 이제 등 쪽에 있는 목점이죠. 사람으로 치면 등줄기 있는 데니까 뒷목점. 뒷목점에서 꼬리 직전. 여기까지를 등길이라고 했었죠. 그죠? 등길이. 옷으로 얘기하면 채촌 하셨던 부분 중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등길이죠. 그죠? 그럼 이 등길이를 그릴 건데, 등길이 라인부터 그릴 건데, 여기가 그 뒤에 사람으로 치면 뒷부분, 등판의 줄기잖아요. 등판의 그 기준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선을 먼저 그릴 거고, 또 하나 먼저 그릴 게 이 앞부분, 앞목점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강아지 쪽으로 얘기하면 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시겠죠. 배 쪽. 사람으로 치면 앞쪽인데, 앞인데, 강아지로 치면 배죠, 배. 배 부분 한가운데 라인. 예를 들어 이제 수술을 한다 치면 몸이 갈리는, 무서운데 갑자기? 몸이 갈리는 그 가운데, 그 가운데의 길이 있죠. 그거를, 또, 앞에 부분 줄기, 앞줄기.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먼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둘 거예요. 달래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등 길이를 기준으로 강아지도 좌우가 나뉘는 거고요. 맞죠? 사람도 마찬가지. 이 가운데 축, 뒷판에 축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고 앞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강아지도 마찬가지. 앞부분 역시 강아지로 치면 배판, 사람으로 치면 앞쪽. 이 가운데 선, 이 센터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앞쪽에 센터선, 뒤쪽에 센터선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센터선을 먼저 어떻게 세울지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등 길이라는 거, 그리고 등 길이가 바로 등판에, 등 쪽에, 사람으로 얘기해도 등 쪽이 되는 거고 강아지로 얘기해도 등 쪽이 되는 거죠. 그 센터를 먼저 세울 거라는 거. 일단 그레이딩 자를 가지고 길게 선을 하나 그리세요. 지금 다른 선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센터선을 하나 길게 그리세요. 센터선을 하나 길게 그리시고 포인을 2개 찍는데 이 첫 번째 이 센터선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의 좌측의 아래쪽에 센터선을 하나 세울 건데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측쯤에 해가지고 너무 종이 이쪽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띄워놓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시면 돼요. 밑에다 포인을 하나 찍으세요. 그러면 아래에다 포인을 아무거나 하나 찍고 등 길이만큼 위로 올라와서 포인 하나를 더 찍으세요. 선 하나를 똑바르게 곧은 선 하나를 그린 후에 밑에다가 임의의 포인을 하나 찍고 임의 포인을 하나 아무거나 찍고 등 길이만큼 올라와서 포인을 하나 찍는다. 이게 첫 번째 하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등 길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등 길이죠. 이 등 길이를 5등분 치세요. 1, 2, 3, 4, 5 이렇게 5등분을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5로 나누란 얘기죠. 등 길이 나누기 등 길이 이 등 길이 나누기 5를 하세요. 5를 해서 포인을 찍으세요. 포인 등 길이 5등분한 포인을 하나 찍으시고요. 힘들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등 길이를 5등분 하더라. 따라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속력이 아닌가 지금? 둘, 셋, 넷, 다섯 포인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에서 뭐를 할 거냐면 첫 번째 포인에서 수직으로 직각으로 안내선 가이드라인을 하나 연하게 그리세요. 수직으로 직각 그리는 거는 여러분 그레이딩 자 있죠? 그레이딩 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그레이딩 자에서
모든 자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다가 이제 연필을 대고 쭉 그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직각인 선을 그리고 싶을 때 그 맞춰야 되는 선을 여기 세로선에 맞추세요. 즉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에 직각인 선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려져 있는 선에 이 세로선을 맞추시라고요. 아무거나 맞추시고 이렇게 세로선을 하나 맞추고 쭉 그리면 여기다 대고 쭉 그리면 직각인 선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요런 선이 하나 있는데 요 선에 직각인 선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요 선에다가 여기 있는 세로선 아무거나 하나 맞춰 놓고 이렇게 맞춰 놓고 또 쭉 그리면 직각인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직각인 선 그리실 때 그레이딩자 충분히 사용하시면 좋아요. 뭐 직각자가 있으면 좋지만 직각자는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 가이드라인 가지고 넥을 그릴 건데요. 이 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가이드라인 하나 그려 놓으시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가이드라인을 또 그리세요. 직각인, 똑같은 방식으로 직각인 선을 그리시는데 요 선에 대해서 직각인 선을 그리실 건데 이때 무작정 길게 그리지 마시고 포인트를 정해서 그릴 거예요. 두 번째 선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이걸로 설명드릴까요? 옷에서 가장 두꺼웠던 부분 있죠. 가슴둘레 반이 들어오는 이 가장 두꺼운 부분, 이 길이만큼을 여기다가 표시할 거예요. 반만 항상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둘레는 똑같은 게 저쪽에 하나 더 있는 셈이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직각인 선 가이드라인을 그리되 가슴둘레의 반만큼 가서 포인트를 찍고 가슴둘레 반만큼 가서 포인트를 찍고 선을 완성하세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그리다가 선을 완성하세요. 어느 만큼? 가슴둘레의 반만큼. 가슴둘레가 전체 동그라미라면 그거의 반만큼. 그죠? 반만큼만 이렇게 완성점을 찍으세요. 가이드라인 완성.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다 연달아 이 선 위에서 할 거를 다 할게요. 그 다음에 방금 그린 그 가이드라인 있죠? 가슴둘레만큼 그렸던 이 선 있죠? 이 선을 3등분 치세요. 3으로 나누라는 말씀. 3등분. 가슴둘레 반 때린 거를 나누기 3을 하세요. 그럼 얼마 나오겠죠? 뭐 지금 7점 얼마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3등분 시킨 각각의 포인트를 일단은 찍어 놓으세요. 포인. 됐죠? 그럼 두 번째 선은 일단 이거는 바스트선 라인이라고 할 거고요.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가이드라인 그렸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바스트 라인 나왔죠? 세 번째 포인트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포인트. 즉 1, 2, 3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이 바로 허리쯤이 아마 될 거예요. 허리쯤이 될 거예요. 뭐 견적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허리쯤이 될 거고 여기가 바로 웨이스트 라인이 될 거예요. 웨이스트 라인도 마찬가지 위에 그렸던 가이드 라인하고 같은 방식으로 직각인 선을 날려주세요. 이 선에 대해서 직각인 선 날리시고 어디까지 날릴까요? 위에 있는 바스트 라인 지점까지만 그냥 날려주세요. 요 길이랑 같게 일단 날려주세요. 우리 집 강아지는 바스트 라인하고 허리 라인이 차이가 져요. 그래도 여기에 찍으세요. 나중에 여기서 그런 분들은 깎으면 되거든요. 옆에 선에서. 이따가 옆선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웨이스트 라인, 여기 이제 웨이스트 라인이 되고 웨이스트 라인에서 점 찍은 이 부분과 위에 바스트 라인 점 찍은 요 포인트 있죠? 요 두 포인트를 쭉 연장하세요. 역시 가이드라인.
연하게 가이드라인으로 쭉 뻗어만 놓으시고 요 지점은 또 어딘가 하면 옷에서 여기에요. 이 부분. 앞에 안목점 있죠? 강아지 이거 앞부분에 배판 쪽에 안목점에서 배 밑을 쭉 가르는 배 밑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배의 한가운데 앞의 한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센터 중심 센터선인데 앞에 센터니까 프론트 라인 센터 프론트 라인 입니다. 배 쪽이 있고요. 배판 쪽에 있는 라인이고요. 그림으로 얘기하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선이에요. 요 선. 그 선을 그리는데 이 선 길이는 우리가 채촌하지 않았잖아요. 재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대충 그 배 쪽이 필요한 만큼의 그 길이가 웨이스트 라인쯤 해서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넥라인까지 뒤에 등판 있죠. 등판에서 여기 등 길이를 5등분 쳤었잖아요. 그쵸? 그 5등분 친 것 중에 요거 3칸을 쓸 거예요. 요렇게 3칸. 제가 이렇게 3칸을 라지 A라고 쓸게요. 일단 임의로 명칭이 없으니까 요거 3칸의 길이를 라지 A라고 하고 요거 3칸에 대해서 한 몇 배 정도 돼요. 대부분의 견종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몇 배 정도 되냐면 대체로 한 1.3에서 1.4배 그 사이쯤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사용할 건데 보세요. 패턴상에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센터 등줄기 있죠. 센터 백 라인을 5등분 쳤었고 그 중에 3칸을 임의의 기호를 써주시고 그 길이를 책정해 놓으시고 자로 그냥 재세요. 자로 재시고 너무 소수점 얼마까지는 안 하셔도 그냥 자기 눈으로 읽어지는 소수점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걸 재셔서 이 길이에 한 1.4배 곱하기 1.4를 해서 바로 이 길이가 배 밑 길이, 즉 안목점에서 배 밑 아랫부분 웨이스트 라인까지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라인을 그리시고 A 값에다가 1.4 정도, 1.3 정도 곱한 값을 만큼 쭉 올라가셔서 포인트를 하나 찍어 놓으시라는 거. 이 값은 얼마든지 조절 가능해요. 견종마다. 하운드 종류처럼 아슴이 굉장히 나오는 친구들은 더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중요한 주축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로로 더 세워야 될 선이 앞하고 뒤, 즉 등판하고 배판을 가로지르는 옆선 있죠. 그 옆선을 그릴 건데 그 옆선은 그냥 어디쯤 그리시냐면 바스트 라인 3등분 친 거에서 두 번째 칸 지나는 그 포인트에서 수선을 하나 내리세요. 수직선. 요 선에 대해서. 바스트 라인 그린 거에 대해서 수선을 하나 내리세요. 뚜루루루 뚜루 띠리리 띠리 수를 하나 내리시면 요게 바로 이제 옆선의 역할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옆선은 웨이스트 라인하고 바스트 라인이 차이가 나는 견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깎기도 할 거예요. 그 깎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럼 지금 하는 김에 웬만한 견종은 그냥 수선 내리세요. 이걸 그냥 옆선으로 쓰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게 집에서 일반적으로 키우는 강아지들은 많이들 키우는 치와와나 말티, 포메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키우는 강아지들은 거의 여기서 맞아져요. 푸들. 여기서 맞아진다라는 표현보다 잡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시보리로 쫀쫀하게 시보리로 잡는다던가 고무줄로 잡는다던가 아니면 단추를 다는 거면 이 앞부분에서 그 여밈을 잘라서 단추로 조여지게 된다, 맞춰지게 된다든가 이런 어떤 수를 쓰게 되기 때문에
패턴에서 아예 처음부터 맞추시지 꼭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근데 이제 심하게 차이 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깎아주시는데 그 내가 바스트 라인하고 웨이스트 라인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이가 만약 2cm나 예를 들어 바스트는 44인데 예, 뭐 웨이스트가 뭐 42야. 그럼 2cm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2cm를 여기서 깎아주는 거죠. 수직선 그린 거에서 1cm 가고 1cm 가서 여기서 깎아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깎아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깎아내시면 된다라는 거. 1cm만 깎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44, 가슴둘레가 44, 웨이스트가 42면 전체가 2cm 차이 나니까 이건 지금 반쪽만 그린 거잖아요. 그쵸? 반쪽만 그린 거니까 얘도 반으로 나눈 1cm를 깎아야 되는군요. 그럼 1cm만 깎으면 되니까 0.5, 0.5 가서 요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실제 웨이스트하고 가슴둘레 차이 나는 거에 반만 여기서 깎아주면 됩니다. 반만. 왜냐면 반은 저쪽 반대편에서 깎일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깎아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깎는 거에 큰 문제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옆선도 나왔고 중요한 센터 백 라인 나왔고 센터 프론트 라인 나왔고 기둥들은 세웠고 이제 가로선 중요한 바스트 세워줬고 가장 두꺼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옷을 입혀야 되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옷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두꺼운 바스트 확보하셨고 자 이제 목둘레랑 한번 라인을 그려볼게요. 목둘레도 반대쪽은 저쪽에 있으니까 반만 해서 데칼코마니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반만 해서 데칼코마니 시키면 되니까 반을 가지고 놓을 건데 보세요. 자, 반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 목둘레의 반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한 요쯤에 어깨를 잡았었네요. 네, 요쯤에 어깨를 잡았으면 요 점을 어떻게 찾냐면 이 목둘레 전체를 아니 전체가 아니고 목둘레 반이죠. 그죠? 이 목둘레 넥 라인을 역시 똑같이 가슴들 그 어디 5등분 시켰던 등 길이 5등분 시키듯이 얘도 똑같이 5등분 시키세요. 1, 2, 3, 4, 5 이렇게 5등분. 그래서 요 목둘레도 똑같이 1, 2, 3, 4, 5 5등분 시키세요. 반을 가지고. 반 나온 거 가지고 5등분 시키세요. 되셨죠? 그럼 그 5등분 시킨 다음에 숄더 라인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숄더, 어깨 라인을 그릴 건데 이제 요 라인 그리는 거야 지금. 요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5등분을 시켜 놓고 하나, 둘, 세 번째 점에서 바로 숄더 라인이 나올 거예요. 즉, 이 세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등판이 되고 이쪽이 배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세 번째 칸, 1, 2, 3, 세 번째 여기에서 바로 숄더 라인이 될 거고 제가 아까 여긴 그렸죠. 옆선 그렸으니까 여기 이제 이 숄더 라인하고 옆선점을 이으면 드디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옷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쪽이 등판이 되고 요 밑에 쪽이 배판이 되는 거죠. 그 라인을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목 라인을 아까 목 라인이 뭐 예를 들어 27이었는데 반으로 나눈 값이 13.5였는데 13.5를 또 5로 나누면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 13.5였죠? 13.5 나누기 5는 2.7인데 그 중에 내가 등판 쪽은 3칸만 필요하잖아요. 3칸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얼마? 3은 해서 8.1을 아이고야 이걸로 할게요. 8.1을 가서 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 그린 거에서 8.1만큼을 가서 포인을 하나 찍으시라는 거죠. 8.1만큼. 그럼 나머지 두 칸. 그럼 아까 8.1 나온 거는 3 곱해서 8.1 나온 거죠. 다시 나누기 3은
다시 곱하기 2 하셔야겠죠. 두 칸이 필요하니까 5.4. 그러면 5.4쯤 가셔서 5.4쯤 가셔서 포인트 찍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5칸 중에 3칸은 여기 와 있을 거고 3칸은 이쪽에 와 있을 거고 2칸은 이쪽에 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목의 라인을 대충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목 라인을 라운드로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약간만 올려주세요. 이 올려주는 양은 제가 그때 말할 때마다 좀씩 뭐 차이가 있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방금 목 라인 배판에 목 라인 그린 거 있죠. 이쪽 목 라인 그린 거 있죠. 요거를 대충 5등분 시켰다고 쳤을 때 그 중에 한 칸 거의 1cm 내외예요. X 라지까지가 2X 라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 X 라지까지가 보통 1cm 내외예요. 예, 1.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위로 올라가시면 넥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요 정도 높이셔서 역시 수직으로 포인 하나 찍어 놓으세요. 5등분 쳐서 한 칸 정도 높이. 5등분 쳐서 한 칸 정도 높이를 재셔서 여기에 찍으시면 되죠. 그렇게 나중에 하시다 보면 거의 눈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몇 번만 그리시면.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하셔야겠죠. 여기 밑에 얘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이 아이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앞에는 5등분 친 것 중에 5칸 친 것 중에 3칸 이용했잖아요. 그럼 3칸 이용해서 여기서 어깨 라인을 그리기 위한 높이를 설정한 건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뒷목점에서 어깨점 올릴 때 옆목점 올릴 때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3등분 쳐요. 3등분을 쳐서 그 중에 한 칸만큼을 올리거든요. 근데 강아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그냥 원칙대로 원칙? 이걸 강아지 옷하고 사람 옷하고 똑같이 가도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원칙대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늘상적으로 쓰는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3등분 어차피 쳐서 온 거잖아요. 5등분 친 거 중에 3칸이니까. 그 중에 한 칸만큼의 길이를 올라가세요. 일단 올라가세요. 이게 한 3cm만 돼도 되게 높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깎아요, 여기서. 한 0.5 정도 깎았어요. 좀 깎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3개 중에 한 칸만큼 올라간다는 거.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일단 그렇게 포인트는 찍어 놓으시고 조절은 하세요. 한 0.5 내외로 깎던지 밑으로. 네, 그거는 제가 많이 그리다 보면 그냥 현실성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보다는. 네, 그래서 조금 깎으시는 게 나을 거라는 거.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배판 있죠. 이쪽에 배판 쪽에 있는 이 바스트 라인, 배판 쪽에 있는 바스트 라인을 다시 2등분을 치세요. 지금도 너무 힘드시죠? 이 패턴 그리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저야 늘상 하는 일이라 늘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늘 그냥 그리는데 생각 없이 처음에 말씀드리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인데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처음 라인을 그리시는 거라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상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배판 쪽에 바스트 라인을 2등분 시키세요. 2등분 시키시고 포인트를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이 포인트하고 방금 찍은 등판 쪽에 그 옆목점 올라간 거 이게 뒤쪽에 있는 뒷목점이고 얘가 이제 옆쪽에 있는 목이에요. 옆목 여기 옆목 이거는 뒷목 옆목점 여기는 앞목점. 명칭이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쓰는 용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뒷목점, 여기가 옆목. 여기 숄더 라인 있는데 옆목점, 그 다음에 여기가 앞목점쯤 되죠. 그러면 지금 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올렸어요. 나중에 여기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쿵쿵 다 하시면 돼요.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 그리시면 돼요. 곡선이야 뭐 곡자 이거 있죠? S 모드자 되고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지금 여기에 이 곡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쪽 곡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 곡은 자유롭게 쓰시는 거예요. 자기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맞는 곡을 쓰시면 돼요. 저 지금 축소판으로 그리고 있어가지고 저기 쓴 거고, 어쨌든 자연스러운 곡선 그려주시고요. 그럼 요 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방금 여기 2등분 친 점 있죠. 걔하고 얘를 연결하는 라인 위에서 어깨 라인을 형성하세요. 어깨 라인을 형성하세요. 라인을 그리는 과정에서, 즉 가이드 라인은 얘예요. 요 연목점하고 배판에서 반 나눈 요 지점을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리시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연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리시고 여기서 어깨의 너비만큼 가서 포인을 찍을 건데, 이 어깨 너비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들마다 다 다를 거고, 그쵸? 디자인 따라 또 다를 거고, 어깨는 더 깎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 너비, 여기서 여기까지 너비를 정할 건데, 이거는 기준은 다 달리 없고요. 등 길이 기준으로, 어쨌든 어깨 길이라서 길이는 길이끼리 상관관계가 있을 거니까, 길이는 길이끼리, 둘레는 둘레끼리 상관관계가 깊게 있겠죠. 그래서 등 길이를 기준으로 이건 좀 진하게, 그러니까 이게 늘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 정도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또 굵은 펜이 안 보이는 이유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어깨 너비는 보이시나요? 볼펜이라 어깨 너비는 대체로 8분의 등 길이 쓰시면 얼추 맞아요. 여기서 역시 조절하세요. 이 부분도 내 강아지에 맞게 8분의 등 길이 정도 쓰시면 돼요. 어깨 너비는 견종마다 8분의 등 길이 정도 쓰시고요. 이거 뭐 입었는데 어깨가 좀 너무 좁아, 그럼 조금 늘리세요. 0.5 정도. 아니면 반대로 너무 넓어, 그럼 줄이면 되고요. 그죠? 조절은 하세요. 이제 노멀하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쓰셔서 그 가이드라인 위에 8분의 등기 정도 가셔서 포인 하세요. 그 얘들을 8분의 등기를 했는데 뭐 3.79 막 75 이렇게 나왔어. 그럼 거기서 반올림 하거나 반올림 깎아 내리거나 내려버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0.5 단위로 뭐 3.75가 나왔으면 3.5만 쓰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네. 패턴을 자꾸 몇 번 그리다 보면 아마 좀 어느 유도리 있게 자유롭게 스스로 막 고치시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듯이. 제가 그래서 늘 똑같은 패턴을 쓰진 않아요. 저도 하다 보면 또 견종이 바뀌면 또 체형이 워낙 다양해서 강아지 세계가 또 거기에 맞게 고쳐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게 쓰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어깨하고 어깨는 앞 어깨랑 뒤 어깨가, 그러니까 등판에 있는 어깨랑 배판에 있는 어깨가 서로 만나서 봉제가 돼야 되니까 길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연목점, 배판에 연결되어 있는 연목점에서의 어깨 길이도 얘랑 같이 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번에 어디를 가이드라인을 치느냐면 얘랑 요 아이랑 마찬가지 그 등판을 2등분 쳐놓은 요 점 있죠. 등판을 2등분 쳐놓은 요 점하고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가는 거는 등 길이만큼 8분의 등 길이만큼 갔던 만큼 가서 포인 찍으시고 여기서 완성하시라고요. 여기서 쓰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이렇게 나중에 이 두 개는 서로 만나겠죠. 그죠? 어깨 라인, 숄더 라인이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쿵쿵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다이소나 이렇게 강아지 옷 뭐 3,000원, 2,000원, 5,000원짜리 같은 거 있죠? 좀 싼 거. 그런 것들 사다가 한번 뜯어보세요. 저는 옷 잘 뜯어봐요. 제가 옷을 잘 만드는 제 나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 저렴이 옷을 사서 잘 뜯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간의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옷은 제가
잘 뜯어봤었어요. 꽤 비싼 옷도 많이 뜯어봤었어요. 10만 원 넘어가는 옷들도 사서 잘 뜯어보는 편이에요. 예. 뜯어보면 라인 그리는 게 좀 보여요. 네. 아무래도 판매되는 옷들은 그 산업용 패턴들이에요. 실제 쓰고 있는 표준화된, 이렇게 산업화된, 표준화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춤복은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맞춤복은 아니지만 그 규격화된 옷들에서 주로 쓰는 라인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잘 뜯어보는 편이에요. 보면 막상 뜯어보면 여기 되게 밋밋해요. 거의 고이 없을 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라인은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하되 이 어깨 있죠. 숄더 라인하고 대체로 90도 선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제일 좋고, 또 90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숄더 라인을 이렇게 서로 붙여놓고 패턴 여기 붙여놓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삐쭉 튀어나와서 안 맞으면 깎아줄 거예요. 또 깎아낼 거기 때문에 너무 패턴상에서 이걸 잘 맞춰보겠다고 여기 곡자 대고 막 이리저리 한참 꼼지락 안 대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자연스러우면 돼요. 네. 나중에 얘를 이제 가위로 오려서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맨질하게 만들 거예요. 브랜딩 시킬 거란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브랜딩을 시킬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숄더 라인까지 그렸어요. 이 넥라인도 다 그렸어요. 맞죠? 넥라인 그렸고, 앞에 배판에 이제 센터 프론트 라인 그렸고, 센터 프론트 라인 그렸고, 센터 백 라인도 다 그렸어요. 그쵸? 자, 이제 사이드 셈 옆선도 그렸구나. 이제 뭐만 그리면 돼요? 암홀 라인, 즉 진동둘레라고 하는 요것만 그리시면 돼요. 자, 그거 그리는데 이제 다 왔기 때문에 바로 요 지점 어깨점 있죠? 요게 연목점이었으면 얘는 어깨점이 되겠죠? 이 어깨점에서 여기 어깨점 여기에요. 여기 연목, 여기는 어깨점, 숄더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SP, 여기는 연목점이라도 사이드 넥 포인트. 자꾸 용어 얘기하면 어려워지죠, 그죠? 자, 여기서 그 옆선 여기까지 요 점에서 요거 어깨점에서 옆선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곡선을 지금 때려 그릴 거거든요. 그냥 그리면 안 되나요? 꼭 때려서 그려야 돼.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꼭 때려서 그려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때려 그릴 건데, 이것도 사람 같으면 이렇게 품선이라는 걸 그리게 돼요. 사람 같으면 품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 사람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으려나? 이게 목이 나와 있고 사람 같으면 목이 이렇게 목이 있고 목 길어보고 싶다. 저도 목이 그렇게 짧거든요. 목이 없어요. 어깨는 떡 벌어졌는데. 자, 팔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팔 완이 붙어 있을 거고, 이렇게 허리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팔이 이렇게 있을 건데, 팔이 나갈 건데, 이때 여기가 숄더 포인트라고 치면, 그죠? 여기가 숄더 포인트면 요 둘레 있죠? 숄더 포인트 감싼 요 둘레. 요 둘레가 이제 얘네들한테 이런 진동 둘레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요거 그릴 때 품선이 뭐냐면 사람 앞에 중심에서 숄더 포인트보다는 살짝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점까지의 여기서 여기까지를 품선이라고 하거든요. 숄더 포인트보다는 살짝 아니고 이 품이 있는데, 강아지도 품은 있죠. 여기 강아지 팔 움직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강아지 팔 이쪽쯤에 뼈가 있잖아요. 뼈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표범이나 사자 보면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닐 때 여기 뼈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동물의 왕국 또는 뭐지? 일요일날 하는 거 뭐 있죠? 일요일날 동물농장에서 가끔 그 에버랜드나 이런 사파리 나오잖아요. 그 사자들 보면 걸어 다닐 때 여기 뼈가 훅 튀어나와 있는 이 앞쪽의 뼈, 이 뒤에 뒷다리 말고 이런 데서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이쪽을 좀 파주는 게 옷을 입힌다면 편하긴 하겠는데, 강아지는
견종 따라 역시 다르겠지만 막 이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옷을 몇 개 뜯어봐도 마찬가지고 이 곡선이 막 심하게 이렇게 막 이렇지 않아요. 거의 정말 말도 안 되게 밋밋한 애들도 많아. 그런데 입혀보면 또 맞아.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강아지 옷 배울 때 여기 되게 민감하게 들이팠었거든요. 뭐 들이팠다라고 그래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들이판 건 아니고 폼선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폼선을 만들어서 폼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등판을 3등분을 또 시켜요. 이렇게 3등분 시켜서 두 번째 라인에서 폼선을 이렇게 날리거든요. 날리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할 때에는 말씀드리는데 얘기가 많아져서 안 드리고 그냥 여기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를 그냥 자연스러운 곡선 날려주세요. 너무 파지도 말고 너무 안 파지도 말고 이 점하고 자연스럽게 곡선이 만난다? 곡자를 댔을 때 그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래도 충분하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단촐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곡선을 하나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곡선이 조금, 그죠? 이쪽 곡선이 길어요. 겁나 길어. 겁나 길죠? 워낙 가슴이 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처럼 두 다리로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다리로 다녀서 이 배 아래로부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아이들이라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애들이라 여기가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강아지 왜 정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고 다리 있잖아요. 뭐지 이게 머리 이렇게 있고 목 있고 머리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다리 두 개 있죠. 앞다리 두 개 사이 요거를 좀 측정하시면 좋아요. 요 정도는 측정하실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거의 견종 너무 작은 엑스스몰 빼고는 뭐 미들부터 해서 미들 사이즈부터 해서 한 라지 사이즈, 미들 라지, 스몰 미들. 어쨌든 그 사이는 거의 여기서 한 3에서 3.5 사이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크게, 갑순이 같은 경우는 3.5 정도 쓰거든요. 3.5 살짝 안 되게. 네. 살짝 안 되게 쓰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앞부분 품선, 이건 앞품선이라고 얘기를 제가 할게요. 이 부분은 민감하고 등보다 더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등은 뒤에서 이제 감싸 안으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감싸지는 부분인데, 이 앞은 여기가 지나치게 크면 여기가 아파요. 겨드랑이에서. 여기가 아프다고, 애들이. 예. 여기가 너무 넓으면. 아이 사이즈에 맞지 않게 넓으면 여기 되게 민감하고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피부병 잘 걸리는 그 부분 아시죠? 피부병. 그래. 피부병 잘 걸리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 파면 이걸 너무 두껍게 하면 여가 닿아서 아프고요. 또 너무 또 들이파면 만드는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고. 예. 예민한 부분이라 여기를 아픔선을 한번 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앞다리 사이 있죠? 앞다리 사이. 앞다리 사이를 잴 수 있으면 재셔서 반으로 쪼갠 만큼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라고 아픔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걸 모른다. 내가 누구한테 강아지 옷을 만들어 줄 건데 그것까지 재라고 도저히 얘기는 못하겠다. 다른 거 재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구만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죠. 이 길이 아까 필요해서 반 나눴잖아요. 숄더라인 안내선 그리느라고. 그죠? 이걸 반 나눈 거에서 한 0.5 정도 빼세요. 반 나눈 게 가끔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를 경우에는 반 나눈 거에서 한 0.5 정도 뺀 거를 앞품선으로 쓰고 있거든요. 앞쪽에 품선으로. 그거는 유도리 있게 역시 조절을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크면 곤란하다는 거. 크면 애가 아파. 여기 자꾸 다 피부병 잘 생기는 그 부위가 닿아서 아파. 많이 아파. 하지 마시고. 그죠? 작은 건 차라리 좀 나아요. 네. 다만 너무 작아서 얘가 홀이 너무 또 이렇게 크면 팔이 빠져. 글로 팔이 막 빠져.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조절을 해서 이 선, 아픔선을 하나 그리세요. 아픔선을 그려놓고 나서 요 곡선이랑 만나는 점 있죠? 곡선이랑 만나고 여기도 만나잖아요.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3등분 치세요. 3등분이 웃긴데 3등분 치세요. 이렇게 5등분 치셔도 돼요. 저는 3등분도 치고 5등분도 치고 그냥 지 맘대로 해요. 저 여자는 무슨 지 맘대로 하는 게 이렇게 많아. 그래도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딱 끊어지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 얼마 치세요? 여기 얼마 치세요? 이러고 못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됐다고 해도 되나?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조금 실제로 제가 쓰고 있고 실제로 제가 유도리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조절 가능해요. 여기는 유도리 있게 하세요. 여기는 이렇게도 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 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 정형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요. 그래요. 다짜고짜 그래요. 3등분 치세요. 이렇게. 막 0점 얼마까지 내가면 상등분 미치도록 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봐서 3등분 대충 치시면 돼요. 대충 3등분 치시고, 그 3등분 치신 거 중에 1, 2, 두 번째쯤 있죠? 두 번째쯤 치신 요점에서 가장 곡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곡자 한번 이렇게 재시고요. 여기서 곡자 한번 재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세요. 곡자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대시고요. 이렇게 대시던 이렇게 대시던 이렇게 대시는 게 거의 맞을 건데 제가 또 이렇게도 확정적인 얘기는 못 드려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아이 사이즈에 따라서 곡자를 이리저리 움직여야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대시고 또 이렇게 한번 대시고 대실 때 자로 다 해결 안 될 때도 많아요. 견종이 너무 작거나 이럴 경우는 특히 너무 작거나 이러면 그 자를 요리줄 돌려가면서 여러 번 대세요. 아이가 너무 작을 때는 전 손으로 그릴 때도 많아요. 여기 지금 되게 웃기잖아요. 여기 안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전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그냥 손으로 그려요. 작으니까 이거 손으로 그리는 곡선도 나름 아름다워요. 자보다 낫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손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체도 그렇고 강아지 견체도 마찬가지고 곡선이잖아요. 다 곡선이기 때문에 그 곡선들이 유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곡선 하나 그려주세요. 숨차. 너무 많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두 모금인가 마시고 좀 해볼게요. 이제 거의 막바지가 왔어요. 강아지 옷을 처음 설명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원래.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어디까지 했죠? 제가 거의 라인을 다 그려는걸요. 이제 밑에 부분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밑에 부분은 할 텐데, 이 아래 부분도 역시 제가, 자유롭게 쓰는 부분이라, 일단은 설명을 해볼게요. 사이드심, 옆선 있는 쯤에서 제가 곡선을 하나 그릴 건데, 가이드라인을 좀 그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는 게 낫나요? 진작 이렇게 놓고 그랬나? 자, 보시면 맨 밑에 처음 시작했던 그 포인트 있죠? 맨 밑에 처음 시작했던 이 포인트에서 수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요 선에 대해서 수선. 가이드라인이에요. 수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배판이 문제인데 이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조금 깎는 분량이 달라요. 이 부분이거든요. 배판 여기 있죠. 여기인데 지금 요걸 좀 깎아낼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이렇게 형성을 할 거거든요. 좀 깎고 이렇게 형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패턴, 기본 패턴 길 원형은 이렇게 그리지만 나중에 디자인하면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도 하고 자유롭게 하긴 해요. 근데 길 원형은 일단 곡선으로 뽑을 건데 몸이 다 곡선이니까 아이들 몸이 이렇게 몸통이 곡선이잖아요. 그죠? 정면 앞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곡선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들 라운드로 도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몸에 밀착도 되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식기 위치가 위에 있어요. 아이들 오줌 누는 그 생식기요. 남자아이, 남아 같은 경우는 그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깎으셔야 돼요. 옷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에서 5,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모르겠는, 사이즈가 작아도 3에서 5 이상은 깎아주셔야 돼요. 노멀하게 한 4 정도 깎으세요. 네. 그럼 얼추 맞을 거예요. 한 엑스라지까지는. 네. 한 엑스라지까지는 한 4 정도 깎으셔도 돼요. 제가 키우던 시추 7.5kg 나가는 아이가 너구리가 있었는데 항상 4 정도 깎았어요. 5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생식기 위치가 또 견적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그거는 막 확정이야, 이거야 라고 절대적이야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네. 사람 옷도 그렇고 그 패턴이 하나 있으면 이건 절대값이야, 절대야, 뭐 이건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를 좀 깎는다는 거. 근데 계지바이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안 깎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뒤에 있어요. 이렇게 뒷부분에서 항문도 있고 이 뒷부분에 항문도 있고 오줌 누는데도 뒤에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깎지 않아요. 저는 여자아이는 이 상태에서 깎지 않고 그냥 흘러가거나 아니면 여기 라운드를 그리는 과정에서 좀 깎는 게 자연스러울 때는 깎아요. 한 뭐 2cm 정도?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그리는 과정에서 깎아야 하면 깎아요. 손으로 그리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운드가 쿵쿵 따 나오는 거는 그만큼 많이 그려서 그래요. 됐는데요? 완성. 예.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또 여러 기관이나 센터에서 배우거나 개인적으로 배운 값에 의하면,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포인하고 여기에 있는 저희가 이제 끝으로 정한 부분 있잖아요. 깎았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됐든 남자아이가 됐든 조금은 깎았을 텐데 그 깎은 지점하고 얘를 연결을 하세요. 가이드라인이에요. 됐죠? 가이드라인을 치시고 거기를 또 5등분 치세요. 그러니까 5등분 치는 데가 꽤 많아요. 지금. 그쵸? 5등분 치는 데가 많아요. 그 등 길이도 5등분 쳤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5등분 친 데가 목둘레 반 가지고 또 5등분 쳤었죠. 그쵸? 네. 여기도 5등분 치셔서 여기도 5등분을 치셔서 5등분을 얼추 시키세요. 이렇게 5등분을 시켜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지점. 세 번째 나오는 그 지점을 지나도록, 이 지점을 지나도록 요선에서, 그 끝으로 정한 요선에서 자연스러운 곡선 한번 그리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 그리고 또 요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여기에 흐름을 타는 곡자 대고 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곡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옆선 라인 연결하시면 돼요. 내려서. 저요? 저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숫자들을 말씀드리면 그렇단 얘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남자 아이들은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시고요. 여자 아이들은
곡선 형성을 위해서 조금 올리세요. 솔직히 안 올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곡선 형성이 너무 둔해질 거예요. 조금 한 1, 2cm 올리시면 상황에 따라서 올리셔 놓고 가이드라인 하나 그려 놓고 여기서 요 포인트까지 이 포인트까지 선을 하나 그린다. 선을 하나 그려서 그 선에 센티를 잰다. 그 다음에 5등분을 친다. 5등분을 치고 그 중에 두 번째 점, 그러니까 1, 2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경계로 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는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요 선을 기준으로 약간 타고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곡선 한번 그리시고 타고 흐르면서 곡자 되고 타고 흐르면서 지금 곡자가 되질라나? 곡자를 대고 타고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곡선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요 선 좀 빼놓으세요. 선을 이 곡선을 좀 빼놓고 요 선을 타고 흐르면서 여기까지 자연스러움 타고 흐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자연스럽게 타고 흐르면서 여기까지 곡선 요 가이드라인을 너무 넘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리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남는 거 조금 남는 거 어떻게 해요? 옆선 연장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요렇게. 요 점은 왜 찍었냐면 곡선 형성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곡선을 완성하셔서 이걸 베이스로 그대로 그림을 그대로 저 뺏겨서 만든 게 얘예요. 이런 러닝, 기본 러닝. 제일 많이 입히잖아요. 그쵸? 가장 많이 입히잖아요. 사실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예. 이게 이제 기본 길 원형이에요. 강아지. 제가 막 말을 하면서 하느라 엄청 얘기가 길었었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은 이해되시죠? 이제 이 그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아셨죠? 왔다 갔다 이제 이거랑 얘를 매칭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느라 얘기가 더 길어졌는데 자 일단 측정해 놓으셔야 되는 값 등 길이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슴둘레 바스트 약자로 쓸게요. 바스트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바스트를 알고 난 다음에 2분의 바스트 값을 체킹해 놓으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등 길이 그 다음에 바스트 측정해 놓으셨고 넥둘레도 2분의 넥둘레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종이의 좌측 하단에 포인트를 하나 찍는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가되 등 길이만큼 간다. 등 길이만큼 간다. 등 길이만큼 가서 포인트를 찍는다. 그 사이를 대충 5등분을 친다. 대충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대충이란 말을 붙였지? 자, 5등분 친다. 5등분 친 후에 첫 번째 포인트에서 넥 라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간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목둘레를 2등분 친 것 중에 목둘레를 2등분 친 것 중에 그거를 다시 나누기 5를 해서 그거를 다시 곱하기 3 한 것만큼 가는 거예요. 목 전체 둘레가 27이었으면 그거를 반 나눈 것 중에 또 5등분 시켜서 그거의 3칸만큼을 가시는 거. 그거의 3칸만큼을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가슴 둘레만큼을 가는데 가슴 둘레만큼을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가슴 둘레 2분의 바스트만큼을 가서 미리 5등분을 친다. 아니, 5등분 아니고 여기 3등분이었죠? 5등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걸 3등분이 아니고 5등분 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저도 다양하게 패턴을 쓰고 있는지라. 가이드라인 가는 거는 전부 수선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수선, 수직으로 가셔야 돼요. 3등분을 간다. 5등분 치는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3등분을 쳐서 간다. 가슴 둘레만큼 가서 그 다음 포인 지나고 요 포인 웨이스트 라인을 그린다. 웨이스트 라인도 역시 길이는 위에 있는 2분의 바스트만큼 길이를 가서 이 두 선을 연장한다. 여기가 웨이스트 라인이 되겠죠? 웨이스트 라인, 요게 바스트 라인. 자, 이때 지금 방금 세운 선은 센터 배판의 한가운데 중심선인 센터 프론트 라인이 되더라. 이 센터 프론트 라인의 길이는 앞에 센터 백 라인 길이를 5등분 한 것 중에 3칸. 라지 A라고 하기로 했죠? 5등분 한 것 중에 3칸에 1.3 내지 4 정도 유도리 있게 조절한다. 조절해서 길이를 정한다. 길이를 정한 거에서 역시 목둘레를 체킹해서 가는데 이때 여기 목둘레는 2분의 목둘레 한 거를 나누기 5 한 거에 2배만큼을 간다. 그리고 다시 대충 얘를 5등분 친 것 중에 한 칸만큼 정도를 올린다. 한 칸만큼 올린 거에서 요점까지 자연스러운 곡자를 대고 그린다. 여기는 3등분 친 거에 한 칸만큼을 대체로 올려서 아니면 이건 좀 그거보다 0.5 정도 낮추던가 해서 역시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린다. 다음 옆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3등분 친 거에 두 번째에서 수선을 하나 또 내린다. 요게 이제 사이드 심이 되더라. 다시 수선을 내린 옆선에서 센터 프론트 라인까지 길이를 다시 2등분 친다. 그 2등분 친 거랑 연목점을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어깨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8분의 등 길이만큼을 체크한다. 포인. 마찬가지 8분의 등 길이만큼 앞에 있는 목점, 연목점에서도 체크하는데 마찬가지 가이드라인은 앞에 2등분 된 점과 짧게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역시 8분의 등 길이만큼 포인을 찍는다. 얘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포인을 하나 찍어 놓고 이 포인과 옆선 사이드 포인 사이에 곡선을 하나 그린다. 곡선을 하나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곡자를 대고 여기 너무 들어가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린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의 목 두께랑 가슴 두께, 목 두께랑 가슴 두께에 따라서 얘가 곡선이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고 얘처럼 이렇게 그냥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그 다음에 앞에 품선은 그렇게 중요하더라. 앞에 품선을 그릴 건데 앞품선은 얘가 2등분 된 거에서 약간 더 줄인다. 0.3이든 0.5든 어쨌든 0.8이든 좀 줄여서 앞품선을 그리더라. 센스 있게 그거는 하시는 분이 앞품선을 하나 그려놓고 걔를 3등분을 치더라.
3등분을 쳐서 그 3등분점에서 두 번째 칸 포인을 지나도록 자연스럽게 곡선을 또 곡자를 대고 그린다. 요렇게. 민감한 부분이므로 조심해서 잘 그린다. 이 아픔은 함부로 늘리지 않는다. 겨드랑이가 낑겨서 애가 아프다. 말씀드렸고, 그럼 다 했고, 이제 밑에 라인만 완성하면 되죠. 밑에 라인은 바로 이쪽을 이제 제가 명칭 하나로 통일을 하면 이쪽은 아이들에 맞게 등판이라고 표현을 앞으로 할 거고, 이쪽 배 쪽에 있는 애들. 사람 같으면 여기가 프론트판이에요, 얘가 백판이에요 이렇게 하겠는데 애들이니까 강아지들이라 이쪽은 제가 배판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배판에 있는 센터 프론트 라인의 점에서 등판에 있는 마지막 등길이 시작했던 점 포인트를 연결하더라. 그걸 연결해서 5등분 치더라. 대충 5등분을 쳐서 두 번째 점을 지나도록 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역시 이 선에 직각이 되는 가이드라인 짧게 그려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 위에부터 그릴 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3에서 5 정도 남자아이는 좀 깎아주고 여자아이는 그거의 반 정도 1, 2 정도 깎아주더라. 깎아줘서 그 깎아준 라인하고 요 점 타고 가면서 곡선 하나 곡자를 대고 그리고 곡자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 다시 요 선을 타고 가면서 요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곡자를 또 하나 이렇게 대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쯤에서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이게 너무 휘황찬란하게 휘면 안 좋아요. 박을 때도 안 좋고 봉지할 때.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옆선을 채워주더라. 그래서 배판 완성, 등판이 완성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아까 강아지 그림 어딨지? 여기 애들이 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벅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허벅지가 나와 있는데 옷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따우로 이렇게 목 나왔고 넥라인, 등 길이, 그 다음에 아몰 라인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옆선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요렇게 동그랗게 되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옷이. 그죠? 옷이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뼈가 있는데 이제 이게 평면 플랫 패턴이잖아요. 애들 드레이핑을 한 것도 아니고 입체 패턴 그린 것도 아니고 평면 패턴이라 상황에 따라서 이 길이가 너무 긴 거라. 이 길이가 너무 길면 여기서 자꾸 걸려요. 사투리가 계속 나오려 하는데 여기 계속 걸려요. 이 다리가 얘를 잡고 이게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거지 이렇게. 그럼 좀 불편해해요. 자꾸 움직일 때 걸려서. 그럴 땐 좀 올려주세요. 패턴을 자기가 만들었다 해도 여기가 너무 길면 저렇게 걸리니 좀 깎으세요. 깎아서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본 패턴을. 네, 기본 패턴을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하세요. 그건 유도리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민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도 견종에 따라서는 애가 움직이는데 불편해 하더라. 그럼 좀 파주시면 돼요. 네. 이제 이런 부분, 이 아몰 같은 경우는, 아몰 깊은 사람이랑 좀 많이 다른 게, 사람은, 그래요. 네. 강아지는 그 등판의 아몰 깊이랑 배판의 아몰 깊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은 아몰 깊이가 앞뒤판이 똑같이 가는데 진동 깊이라고 하거든요. 진동 깊이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가는데
얘네들은 암홀 깊이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그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편이에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암홀 깊이인데 이게 비슷한데 강아지는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달라서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정은 아마 보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렸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 수정은 나중에 말씀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굵은 펜이 어디 있었는데 네. 이걸로 가장 단순한 형태가 러닝 셔츠. 러닝 셔츠만 만들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렇게 요게 이제 등판 하나 나온 거고 요쪽이 이제 배판이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하나 나오겠죠. 요걸 이제 갖다 놓고 늘 쓰시면 돼요. 좀 두꺼운 종이다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맞다 싶으면 가봉 한번 보시고 가봉 보는 거 이런 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이머로 가지고 그럼 오늘은 다른 거 더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너무 강아지 옷이 패턴이지만 너무 길었죠. 나름 단순하게 얘기한 건데 이렇게 길어졌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